자, 여기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묘입니다. 아침 일찍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진짜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한국만 봐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나 드러나는 검사들의 행태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사회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검사였던 사촌 형이 윤석열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어떠냐는 질문에 워낙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검사들의 민낯이 까질 거고, 그래서 검사들의 시대는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2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어떤 그런 거를 보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트럼프 이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총기 사건도 있었고, 또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뭐 지금 고령으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것 같고, 유럽에서는 극우파 정당들이 다시 기세를 떨치면서 뭐 어떻게든 막아내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상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국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점점 포퓰리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 증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치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편 삶이 어려워진, 이제 경제 대성장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진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 나 먹을 거 달라라고 외치면서 이제 서로 국가 간에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고 또 국제법 중심으로 이상주의적으로 전 세계 공동체를 바르게 꾸려나가고자 했던 그런 움직임은 이제 확실히 점점 더 쇠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제 중동 정세도 심상치 않고, 이렇게 정말 흔들리는, 그것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게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의 몰락이, 그리고 그 김씨 가문의 몰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북한 정권이 이제 곧 붕괴하지 않겠냐라는 예상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기후위기, 환경 문제들, 전 세계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 이런 것들로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시대구나, 난세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고요. 저의 개인적인 삶의 진로, 연구, 혹은 여러 관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다가도, 또 지금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투병하는 가족의 생명에 대한 것을 생각하다가도, 이런 어려운 시대에 과연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나는 왜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까지 수시로 하게 되는 사실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김구 선생님처럼, 그럼 진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를 동시에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시대,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시대, 그리고 독립을 위한 노력이 조롱받던 그런 시대에, 모든 돈도 다 끊기고 가난하게 지내던 그런 시대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던 분은 김구 선생님이시잖아요. 격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내려진 것 같지만, 저도 이제 독립운동 하신 가문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승만은 제대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보지 않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항상 모든 것들을 조종하려고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자기가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모든 조직을 다 떠나거나 다 깨거나 그랬던 사람이죠. 그 대척점에 있는 게 김구 선생인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 독재까지 했죠. 결국에 그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었던 거고, 그리고 감옥에서 자기가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일종의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본인의 메시아 사상에 이제 빠져있는 사람인데, 반면 김구 선생은 내가 이 임시정부에서 문지기를 하더라도, 가장 초라한 일을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호 역시 평범한 사람 백범이라는 한 시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통일의 위기에 있었을 때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38선을 베고 자기가 죽겠다, 눕겠다, 자기의 기본적으로 희생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자기 희생을 왜 할까? 그것이 왜 어떻게 가능할까?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까? 저는 이제 그런 것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희망이 없을 때 계속 노력할 수 있었을까? 모두가 떠날 때 물론 많은 훌륭한 엑기스 동지들이 계속 남았지만, 그분들과 어떻게 자리를 지켰을까? 저는 그런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런 정신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이곳에 와서 마음이 복잡할 때는 좀 이곳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에 대한
결국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와 별개일 수 없잖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변수가 없다면 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우리가 사는 것처럼 뭐 시대적인 어려움이 크게 없을 때는 그냥 나의 삶, 뭐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을 주로 그 안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겠지만, 뭐 독재 정권 때는 독재 국민들이 한 거였고, 일제시대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았듯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떻게 살까 했을 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경제가 막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막 모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이랬던 시대를 참고해서는 결코 참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았던 때를 참고해서 어떻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전쟁과 재난과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가신 분들의 정신을 좀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시대나 뭐 독립운동이나 통일이나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시대적 고민들을 계속해서 집안에서 논의하고 얘기를 듣고 하면서 자라서 그런 시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제 직업이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아니지만 한 시민으로서 뭐 그렇게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은 이제 교수로서 활동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주제들을 연구하는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다분히 시대상을 담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시대에 대한 고민과 나의 삶을 통합시켜 왔지만 앞으로는 더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구호 선생님의 묘를 나가면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